예, 이번에는 추상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추상화 클래스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화 클래스랑 추상화 메소드, 그 다음에 재정의가 있는데요. 음, 여러 클래스를 공동의 특성을 추출하여 선언하는 것을 추상화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상화 클래스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최상위에 있는 걸 이제 추상화 클래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래스들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실제 클래스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선언하는 것. 추상 클래스와 실제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런 경우에 사용되죠.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추상 클래스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나 그 위에 이제 계속 상위로 올라갈 때는 굳이 맨 위에 있는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는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리고 애니멀을 우리가 객체를 애니멀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보이면은 음, 클래스들을 보면 얘는 굳이 우리가 인스턴스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는 그런 클래스들은 추상화 객체로 빼놓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추상적인 거지 동물이라는 게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공통된 기능들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 추상 클래스 용도는 실제 클래스에 반드시 존재할 필드나 메소드들 선언을 이제 추상 클래스에서 이제 해놓는 거죠. 여기 뭐 이런 그림처럼 뭐 추상 클래스 이제 설계자가 규격화해 놓으면 그 밑에 있는 어 다른 이제 실제 개발자들이 뭐 작성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 클래스에서 공통된 내용을 빠르게 물려받고 다른 점만을 선언하여 선언하여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언하면 선언하면 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제가 읽기가 되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뭐 공통된 부분, 최상위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이제 추상화 클래스로 넣어놓고 이쪽에 이제 기능을 넣어놓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클래스 자체는 인스턴스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최상위를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최상위 클래스보다도 그 뭐 아래도 추상화 클래스 될 수 있어요. 추상화 클래스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객체를 만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게 두 단계로만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밑에도 또 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도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붙여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붙이게 되면 이 맨 밑에 있는 애를 제외하고는 여기 이런 위에를 다 추상화 클래스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 수 있고 얘는 밑에가 없으니까 사실 밑에가 없는 애를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맨 밑에 하위에 이제 우리 존재하는 클래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 수 있겠죠. 네.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에 존재하는 애들을 추상화 클래스로 그러니까 하위에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그 위에는 모두 추상화 클래스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우리가 그 이 위에 있는 부모 객체들을 부모 클래스들을 객체화하지 않는다면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어, 키워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도 일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필드나 메소드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자식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능 같은 걸 다 넣어놔도 되죠. 어떤 것들은요.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부모의 역할만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생성자에게는 슈퍼 형태로 추상 클래스를 생성자도 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추상화 메소드도 존재합니다. 요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폰이라는 애지만 요거는 이제 추상화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폰의 전원을 껐다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얘를 하게 되면 에러가 떠요. 요거는 에러가 뜨죠. 왜냐면 추상화 객체이기 때문에 동작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뭐 기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기능은 다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기능은 다 들어있지만 상속받은 스마트폰이라는 요 객체에서만 이제 그거를 갖다 쓰고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전원을 켜고 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은 다 넣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생성자 필드를 넣을 수 있지만 단지 얘가 자기가 이제 그냥 객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인스턴스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인스턴스화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 메소드도 있습니다. 추상화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만 통일하고 실행 내용은 실제 클래스마다 달라야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중괄호 없는 메소드라고 하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재정의해서 실행 결과를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중괄호를 아예 사용하지 않죠. 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추정화 메소드를 만들게 되면 얘는 각자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재정의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니까 그냥 요렇게 돼 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앞장에서 했듯이 그런 재정의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의라면 소리를 낸다. 근데 애니멀은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리라는 거를 추상화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아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추상화 객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상속받을 때 우리 객체에서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뭐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추상화 객체로 그냥 굳이 메소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제가 지금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추상화 객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코드에 보면 얘는 이제 사운드라는 거를 멍멍이라든지 야옹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사운드를. 그리고 재정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멍멍, 야옹, 뭐 어떤 것도 다 됩니다. 널로 선언했다가 이제 여기 사운드를, 애니멀을 통해서 사운드도 호출이 되고요. 어떤 객체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뉴가 어떤 객체를 통해서 됐냐에 따라서 사운드도 되는데, 보시면 얘는 추상화 객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추상화 객체를 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능을 넣지 않아도, 그쵸? 기능을 넣지 않아도 똑같아요. 기능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추상화를 풀고 이걸 넣는 거죠. 이렇게. 그 대신 여기에 뭐가 원래 기능이 있어야겠죠. 뭐 시스템 아웃 뭐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도 안 써놓은 거죠. 그렇게 안 쓰고 뭔가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추상화 메소드를 넣어놓으면 이때는 재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 대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놔뒀다면, 차이는 추상화를 안 내놓으면 차이점 있죠. 추상화를 안 해놓고 이렇게 놔둬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때는 얘를 재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재정의하지 않아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쵸? 캣에서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를 추상화로 변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에러가 나죠. 추상화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오버라이딩을 꼭 해야 되고 그걸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자체를 추상화를 넣어주면
얘는 그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 밑에 있는 오버라이딩을 꼭 넣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추상화를 제거하고 그냥 내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다면 오버라이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능은 추상화를 넣어도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추상화를 안 넣고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약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어떤 제약 조건에 의해서 꼭 재정의를 해야 되고 누구는 재정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추상화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전에도 키 이벤트라는 거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는 물론 인터페이스로 좀 다른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추상화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추상화는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겠죠. 여기 이거. 그래서 클래스의 공통적이나 필드를 추출하는 선언하는 클래스고, 그다음에 추상화 객체를 선언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자식 객체에서 꼭 재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